반갑습니다. 저는 이 프로의 진행을 맡은 유경란입니다. 김한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오셨나요? 상가를 분양받은 수 분양자가 준공 후에 실제로 상가를 확인해 보니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건의 1심과 항소심을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에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은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시행사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을 경우 또는 실제로 준공된 부동산이 계약 당시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를 경우 분양받은 계약자들에게는 어떤 법적 구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꼭 필요한 법률 상식만 말씀드리더라도 그 분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번 편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서 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 어떤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의 소재로 준공 후에 부동산을 확인해 보니 점포 내부에 기둥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관심 가지실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그나마도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서울 경기권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원래 물건을 거래하려면 실제로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완성된 물건을 보면서 거래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기형적인 분양 제도가 당연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죠. 쉽게 말하면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파는 거예요. 제 사무실이 교대역 근처에 있는데 여기만 하더라도 제가 법원에 가거나 밥 먹으러 가다 보면은 두 손에 티슈박스를 들고 호객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항상 있어요. 정말 위치도 좋고 수익성도 좋은 물건이 있다면서 일단 한번 들어와서 분양 상담을 받아보라고 꼬시는 거죠.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런 권유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도 사람 봐가면서 말을 하시는지. 아무튼 물건을 보고 나서 사도 이제 속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양 상담만 받고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네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양 대행사라고 분양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분양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분양 대행사에 분양 업무를 맡기고 분양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 대행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분양 실적을 올리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게다가 이런 분양 대행사들은 대부분 규모도 영세하고 재무 구조도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된 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은 수년 후의 문제이고 분양만 하면 그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믿고 분양 계약을 맺은 계약자들에게는 어떠한 구제 수단이 있나요? 일단은 분양 사업자가 속인 거잖아요. 속여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분양 사업자들은 정당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분양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법률 용어로 말하면 시행사 또는 분양 대행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전략상으로는 착오보다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쨌든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분양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분양계약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는 허위 과장 광고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경우에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니까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라고 인정받아서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건을 파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비싼 값으로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좋은 점만 강조해서 말하게 되죠. 홈쇼핑 광고나 백화점 세일 광고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서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분양 광고의 경우에도 법원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양 사업자의 허위 과장 광고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기준이 중요하겠네요.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허위 가장 광고가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지 변호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분양사업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은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전철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광고나 몇 차선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라는 광고, 특정 대학교나 특정 병원이 근처에 이전해 올 것이라는 광고 등은 누가 보더라도 분양사업자가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실현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법원은 이런 교통호재나 개발호재 같은 것은 설사 분양사업자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더라도 분양계약자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해가 가네요. 그런 부분들은 분양 광고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분양 계약자가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고 계약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또 다른 기준은 뭐예요? 다음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은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은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해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해요. 내 카메라 10만 원에 살래? 하는 것이 청약이고, 그래 10만 원에 살게 하는 것이 승낙이에요.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되고, 이로써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청약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청약의 유인이 있어요. 이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의사표시예요. 예컨대 내 카메라 10만 원에 살래? 라고 말하면 청약이지만, 내 카메라 살래? 중고긴 하지만은 메이커 제품이고 상태도 좋아 라고 말하면은 이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예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즉 매매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청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래 살게 라고 말하면은 10만 원의 매매가 바로 성립하지만은 청약의 유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래 살게 라고 말하더라도 매매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얼마에 살 건데? 또는 그럼 얼마에 팔 건데? 이렇게 다시 당사자 사이에 계약 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변호사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좋아요. 그래서 법원은 단순히 청약의 유인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니까 설령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허위 가장 광고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것은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았으니까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즉 허위 가장 광고를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기망행위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분양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이른바 수익률 보장 약정이에요. 분양 광고를 보다 보면 연 수익률 10% 보장, 이렇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법원은 이러한 문구가 신문 광고나 분양 홍보물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분양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히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라고 보아서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분양 계약서에도 연수익률 10% 보장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판단한 논리가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로는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분양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법원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기망행위라고 인정받아서 계약 취소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혹시라도 구제할 방법이 있나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이번 편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낙심하겠어요.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실제로 광고 내용이 분양 계약에 편입되었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 테마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상가 지하에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광고 내용은 분양사업자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것이고 분양계약자도 이행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므로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의 바닥재나 마감재를 특정 고급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광고를 한 경우에도 이는 아파트의 외형이나 재질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판단해서 분양사업자는 적어도 그와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특정 대학교나 특정 병원이 근처로 이전해 올 것이라는 광고는 실현되면 좋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지만, 이와 달리 특정 병원이 바로 그 분양하는 건물에 입주하기로 확정되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믿고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는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을 하였어요. 앞의 것이 일반적인 계약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뒤의 것은 해당 분양계약을 체결한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어요. 역시 허위 가장 광고를 이유로 분양계약 자체의 취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변호사님, 분양계약자들이 허위 가장 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애초에 분양사업자가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의 광고, 즉 개발 호재나 교통 호재 같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계약 취소 사유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양계약자분들이 분양 광고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서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반면에 분양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인정되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분양 광고 내용 중에 분양계약 체결에 결정적 이유가 되는 내용이 있다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시거나, 그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분양사업자 직원의 말을 녹취해 두는 등의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하늘 변호사님을 모시고 허위 가장 광고에 속아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변호사님이 최근에 승소 판결을 받은 실제 사건을 소재로 준공 후에 부동산을 확인해보니 점포 내부에 커다란 기둥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